네, 기관의 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2,200을 돌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현금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금을 많이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신용까지 서서 주식에 전부 다 우리의 자금을 투입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럼 그 시장에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되느냐, 어떤 산업에 집중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산업 쪽에서 그러면 탑픽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그 다각화, 그러니까 벌려놓지 말고 집중돼서 투자하는 그런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월 초에 또 경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도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있고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높고 시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짚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기에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퀀트 담당 염동찬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일단은 경제 지표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어저께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고 하루 있으면 또 비제조업 지수도 나올 겁니다. 네. 어저께 제조업 지수는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떤 지표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 미국 제조업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뭐 이렇게 일정한 서베이, 뭐 임금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고용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 서베이를 받아가지고 그 서베이를 인덱스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실물 지표가 아니라 심리 지표기는 하지만 이 미국 제조업 기업들의 구매 현황이라든지 전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선행성이 굉장히 강한 지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특히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6월 비해서 7월이 약간 둔화될 걸로 전망치가 잡혀 있었는데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50 이상이면은 이 ISM 제조업 지수는 확장 국면, 50 이하면은 그 축소 국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60을 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서프라이즈였고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구매 담당자가 새로 주문을 늘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뭔가 구매를 더 늘리겠다라는 의미고요.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내부의 신규 주문과 한국의 수출 지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결국에는 한국 수출 지표도 좋았는데 미국 신규 주문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출이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판단할 만한 지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신규 주문,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때 신규 주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좋게 나왔죠.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이제 애널리스트가 말씀하시기를, 염동찬 책임연구원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랑 사실은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니까 어쨌든 시장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고 사실은 그러면 뭐 IT 중소형주에도 사실은 향후에 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했고 한국 시장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T 기업들이 좀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벙크 차별이 없이 좋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랐던 게 IT 대형 기업에 비해서는 좀 중소형 기업이 나은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왜 그랬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서 외국인이 좀 국내 주식을 올해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대형주가 좀 안 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 트렌드가 유지될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달러화가 좀 생각보다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원화는 강세로 갈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 보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은 IT 중소형주 위주 시장에서 IT 대형주로 좀 물꼬가 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상원 의회가 8월 7일 날 개최를 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전에 사실은 아까 뭐 우리 조현주 연구원도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똑같은 질문을 사실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염동찬 책임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정책들이? 네.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안 나오면은 9월까지 휴회거든요. 9월까지 이제 경기 부양책은 못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 주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결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가 가장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난주까지는 7월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말에 종료되는 정책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료되기 전에 어쨌든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지난주에 나오지 않고 이번 주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둘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지금 이슈가 되는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실업수당을 어떻게 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600의 이 실업수당을 내년도 1월까지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600는 너무 과하고 다시 일자리를 얻었을 때 보너스를 주는 형식이거나 아니면은 $200를 주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난달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러섰습니다. 1월 달이 아니라 그러면 11월 달까지 $600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은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은 점점 합의점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번 주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실적이 굉장히 잘 안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지금 2분기가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향후 12개월 포워드를 봤을 때 3분기는 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백신이 또 등장을 한다면 4분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퀀트로 숫자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엑셀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이익을 갖다가 놓고 그다음에 현재 시장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지금 뭐 한 13배라고 한다면 그게 뭐 10배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우리가 기대감을 좀 낮게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 그 지금 정체돼 있는 이 스타틱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비싼 건지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지금 뭐 주식을 좀 더 우리가 현금 비중을 줄이고 거의 뭐 주식을 풀로 채우는 그런 시기일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절대적인 값만 말씀드리면은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비쌉니다. 이건 네. PER 기준이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그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비싸다면은 이게 정말 비싼 거냐라고에 네.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일단 이거는 현재 실적 기준입니다. 네. 실적 추정치가 현재 수준에서 변하지 않을 경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한 13배 정도가 되는 건데 네네.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밸류에이션은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올해로만 보면은 2월 달부터 지지난주까지 한국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내리 주간 매주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추세가 유지될 거냐? 이 추정치 하향 조정 같은 경우에는 둔화되다가 지난주에는 올해 처음으로 2월 달 이후 처음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네.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서는 실적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PER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익 추정치가 바닥에서 좀 돌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절대적으로 보면은 작년 대비 안 좋았지만 네. 이 상대적으로 올해 예상치 대비로만 보면은 지금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익 추정치가 반등하기 때문에 지금 비싸 보이는 밸류에이션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10년 대비 지금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한다면은 네. 10년 전에 비해서 가장 비싼 수준까지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2010년과 지금의 업종별로 시가총액 비중을 살펴보면 어느 업종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어느 업종이 가장 많이 감소했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올라간 업종 3개는 IT와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네.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재와 산업재, 금융업종입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는 거냐면요. 10년 전에는 가치주 중심의 시장이었고요. 지금은 성장주 중심의 시장이라는 거죠. 같은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은 이게 13배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성장주의 13배와 가치주의 13배는 다르다. 시장의 성격이 가치주에서 성장주 위주로 바뀌었는데 절대적인 레벨만을 비교해서 13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싸고 10년 전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실적이 처음으로 저번 주에 상향 조정이 됐고 원래 그 상향 조정되는 트렌드를 보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떨어지면 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한번 턴어라운드 하면은 또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한 2달이 지나면 이게 만약에 실적이 많이 상향 조정이 됐구나. 그래서 일단은 퍼가 뭐 13배가 아니고 사실은 뭐 11.5배다.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당연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좋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역시 10년 최저점이었는데 2018년, 19년 이후에 주식시장이 좋았느냐라고 네. 보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는 지표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혹은 과거 몇 년 대비 비싸다, 싸다 이것만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가 섹터를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네. 여러 섹터 고르면 좀 네. 헛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딱 한 섹터만 얘기해 주시오. 어느 섹터 좋아하세요? 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IT, 대형 IT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형 IT라면 뭐 어떤 거 말씀드리는 겁니까? 대표적인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만약에 여기서 더 간다고 하면은 네. 몇 개 더 말씀해달라고 하면은 네. 자동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 기아차 같은. 현대차. 왜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대형주가 될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네. 외국인이 사는 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피해를 받았던 업종의 반등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두 달 동안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 왜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네. 전체 시장의 실적은 안 좋습니다. 전체 시장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결국 소프트웨어라든지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라는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식이 됐었던 이유가 그 정도 성장성이 나오는 업종이 없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단 말이죠.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운데 그렇다면은 그 가장 성장률이 높은 업종 말고 성장률은 이것보다 약간 후순위기는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종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IT 기업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고요. 여기에 말씀드렸었던 외국인이 사는 아이디어까지 더한다면은 이 IT 자동차 정도까지가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동차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일단은 현대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질문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백신이 사실은 퀀트를 할 때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따져보고 이익을 추정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섹터가 이익이 많이 늘어나느냐 뭐 이런 그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고 이런 이제 일을 회사에서 하시는 우리가 퀀트 애널리스트인데 네. 그러면 백신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나왔다. 네. 뭐 나올 것 같은데 내일은 아니지만 수개월 안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컨택트 내지는 소비 쪽에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턴어라운드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네네. 사람들이 영화도 보러 가고 차도 더 사고 네. 식당도 가고 뭐 이발도 하고요. 화장도 하고 이럴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쪽에서의 어닝스 증가, 네. 실적 증가를 반영해서 네.
그런 우리가 좀 시나리오, 투자 시나리오를 좀 정해 놓으신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저는 당연히 그런 거를 하는데 네. 밸류에이션으로만 본다면은 네. 지금 2250 이상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시장에서 네.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내년 실적이 어느 정도 정상화 국면에 돌입한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이익 추정치가 올해 상반기 내내 하향 조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하향 조정이 더 이상 되지 않고 현재 수준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라는 수준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면은 과거 한국 뭐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하면은 한 210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나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2200 이상의 코스피는 이미 시장의 이익 개선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피해를 많이 입었던 업종과 그렇다면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를 입었던 업종 어디에 실적이 더 개선될 거냐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개선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많이 입었었던 업종이 좀 더 빠르겠죠. 뭐 여행이라든지 뭐 소비라든지 뭐 이런 업종이 될 텐데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는 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나올 겁니다. 하지만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나오는 업종과 내년에 실제로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성장률이 나오는 업종 중에 고르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산업 자체가 커지는 업종을 선택하는 게 맞을 거고요. 이렇게 올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국면에 이렇게 좋아지는 업종들, 컨택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면은 여전히 좀 성장주 위주로 집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컨택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반등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게 내년까지 시장을 끌고 가는 업종이 될 거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외국인 오늘 순매수가 사실 건설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을지는 참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 그 염동찬 콘드 책임연구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현대차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 콘드 책임연구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